안녕하세요. 손쌤의 즐거운 사회 시즌2로 돌아왔습니다. 2년 만이죠. 자, 메리 크리스마스. 내일 모레가 성탄절이네요. 벌써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2학년 되시는 거고, 점점 갈수록 시간은 빠르고, 공부할 양은 또 벅차고, 참 힘든 시간들이죠. 그죠? 자, 예고했던 대로, 시즌2에서는 개념 위주로 개념이라기보다 주제 위주로, 의제, 아젠다 위주로 좀 더 우리가 확장해서 생각해보고 탐구해볼 수 있는 주제 중심의 수업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심화학습입니다. 심화학습. 일반 학습진도 나간 거와 다르게 예전에 이제 코로나 때는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영상으로 그냥 진도만 나갔죠. 진도만 나갔는데 시즌2에서는 보다 더 적용력을 높일 수 있도록 또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직접 탐구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지식 자체를 지식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그런 작업을 초점을 맞춰서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단순히 지식 전달의 수업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뭐 발표나 토론식 수업이었고 다 일장일단이 있죠. 그죠?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변화하는 사회에서는 특히나 인공지능 나오고 또 로봇까지 나오고요. 그죠?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서 필요한 지식을 구성하고 학습하는 이 과정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발표를 하더라도 그냥 단순한 지식을 모아서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주제 탐구를 하고 확장해서 더 연구하고 다른 영역과의 관련성도 한번 살펴보고 그 결과물을 주변 친구들과 발표해서 한번 검증을 받는 거죠. 검증을 받는 시기에 뭐 그게 그 얘기 같긴 한데 조금 다를 겁니다. 앞으로 진행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다른지는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오가는 이러한 수업을 통해서 이 심화학습 과정을 통해서 한번 선보이려고 해요. 선보이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저도 이제 개념이 다 잡혀 있는 건 아니고 하지만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어. 어제 보니까 일론 머스크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아니라 그 회사 이름이 뭐였니? 테슬라 봇이 나왔죠. 봇 2가 나왔는데 얘는 거의 상용화돼도 될 만큼 정교해. 보니까 막 요가도 하고 요가 자세도 하고 계란도 안 깨트리고 그냥 막 요리도 하고 별걸 다 하더라고. 자, 거기다가 요즘 또 뭐 핫한 챗GPT가 둘만 결합해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낮은 가격으로 우리가 살 수 있으면은 완전히 가정교사가 되는 거죠. 가정교사가. 그지? 자,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 학습 방법이나 또 지식 탐구하는 방법도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선생님 생각이에요. 선생님 고민이고 어떻게 미래가 변할지는 알 수 없죠.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예측이란 건 항상 빗나가고 특히나 경제에서는 또 더더욱 그렇죠. 오늘 이제 경제 주제로 강의할 건데 그보다는 이제 변화하는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이나 향후 전망보다는 당장에 대응은 해야겠다. 최소한의 대응은 해야겠다. 요게 선생님의 아이디어입니다. 선생님의 생각이고요. 자, 뭐 그래서 본론으로 좀 들어가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아이고 이렇게 많이 와줬네. 선생님이 오늘 오랜만에 들어본다니까 우리 한 200명 되는 우리 구독자가 우리 졸업생들이 선생님 응원해 주려고 이렇게 와서 그냥 막 아무 말이나 막 그냥 막 올리고 있어요. 아무 말이나. 고맙다 얘들아. 잘 살고 있냐?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주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그래서 우리가 지난 1학기 말에 배웠던 경제 파트 중에서도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주제 우리 1학기 말에 배웠었지. 1학기 말에 배웠던 것 중에서 금융자산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채권입니다. 채권에 대한 이해. 화면이 좀 많이 가리네. 아이고. 네.
이 정도로 조절해 볼까요? 오래간만에 하니까 정말 어렵네요. 예, 정말 어려워요. 선글라스는 왜 꼈냐면은 앞에 조명이 있거든. 조명. 예전에는 끄떡 없었는데 눈이 너무 아파. 눈이 너무 아파서 꽤 비싼 겁니다. 이거 제가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명품 중에 하나예요. 자, 아무튼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한번 기억해 볼까요? 예금, 상품, 또 주식, 그리고 채권. 주식이랑 예금은 그래도 좀 알겠는데 채권을 잘 몰라. 그치? 얘기해 보면 잘 몰라. 그 채권의 특성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보면은 더 몰라요. 더 몰라. 자, 어쨌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금융자산을 잘 관리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었죠. 그죠? 핵심은 뭐였을까요? 핵심은 이제 한번 좀 필기를 한번 해볼까? 이거는 좀 이따가 하고 네. 자, 이거는 좀 이따 하고 나와라. 안 보이네. 여기 돋보기를 껴야지 이제 보이게 됐습니다. 2년 동안 많이 변했죠. 오케이, 잡았다. 자, 뭐 예금이건 채권이건 우리가 금융자산을 갖다가 금융자산 관리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핵심이 뭐였었죠? 핵심이 안정성, 금융자산별 안정성과 그리고 수익성. 요 두 가지는 좀 반대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배웠었지, 그지?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였어요? 유동성. 얼마나 현금화할 수 있는가 기억나요? 되게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자, 안정성은 뭐로 볼 수 있어요? 리스크. 거꾸로 얘기하면은 위험성 얘기하는 거거든. 위험성. 내가 지금 투자하려는 자산이 주식이 더 리스크가 크냐, 예금이 더 크냐? 주식이 더 크죠. 그죠? 근데 왜 주식에 투자해? 바로 수익성, 프로핏 이렇게 봐도 되겠고요. 프로핏 이렇게 봐도 되겠고, 이득. 즉, 그래서 리스크 대비 기대되는 이익이 얼마큼 되느냐, 요걸 따져가면서 우리는 자산을 관리해야 된다. 이런 게 핵심 내용이었어요. 자산 관리 왜 해야 돼? 왜 해야 됩니까? 그냥 얘기했었죠.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주의는 지난 자본주의 역사를 쭉 한 20세기 때부터 쭉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계속 이루어진다. 물가는 상승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그대로 장롱 속에 보관하고 있으면 지금 1억 원의 돈이 있다 하더라도 10년 뒤에는 5천만 원이 될 수 있고 그 가치가 2천만 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지금 새우깡 가격 하나가 1,000원이 넘어가나? 선생님이 어릴 때는 50원이었어. 50원. 똑같아. 맛도 똑같고 포장도 거의 비슷해. 자, 그래서 물가 상승을 최소한 방어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역시 선생님이 처음 시간에 얘기한 되게 안 나온다, 야 너. 대응의 개념입니다. 대응. 따라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수익 창출도 중요하지만 인플레 방어는 해야 되잖아. 그지? 인플레 방어는 해야 되잖아요. 그죠? 연 2% 이상 계속 물가는 상승하는데 자,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 그래서 한번 PPT로 복습 한번 해봅시다. 슬라이드 쇼 여기서부터 네. 자, 자산 관리 얘기였었고요. 그래서 안전성 이걸 그냥 리스크라고 생각하면 돼요. 리스크가 얼마나 되냐? 기대되는 그에 비해 기대되는 베네핏, 프로핏, 수익성은 얼마나 되느냐? 그렇죠?
자, 유동성은 근데 이제 얼마나 현금으로 잘 할 수 있는지. 부동산 같은 경우는 현금화하기가 참 어렵죠. 그죠? 쉽게 당장에 돈을 뺄 수는 없지만 금융자산은 대부분 유동성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죠? 좋은 편이에요. 주식도 그냥 바로 팔면 되고 싸게 팔면 되지, 그지? 예금이야 바로 인출하면 되고. 그죠? 자, 그래서 예금 안정성이 높고 주식은 안정성이 좀 낮다. 그에 비해서 자, 채권 얘기인데요. 채권 얘기 봅시다. 정부, 지자체, 금융기관 등등이 일종의 차용 증서라고 돼 있지, 그지? 법률 배울 때도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채권 채무 관계입니다. 채권 채무 관계 민사에서 채권 채무 관계인데 이거 화면이 계속 이렇게 떠 있었네. 제대로 보였었나? 채권 채무 관계인데 이거는 누가 발행하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 특히 정부, 국채라고 하지, 국채, 그지? 국채가 발행을 해. 정부가 발행을 해 국채를. 그러면은 정부가 발행하는 거니까 일반 기업이나 뭐 옆에 있는 뭐 어떤 사람한테 돈 빌리는 것보다 훨씬 더 믿을 수 있겠죠, 그죠? 즉 국가의 돈을 빌려주는 거야. 국가의 돈을 빌려주는 거고 국가는 그렇게 해서 재정 정책을 세우는 거지, 그지? 돈이 필요할 때 지금 뭐 국가적으로 큰 뭐 공사를 해야 돼, 뭐 무슨 큰 사업을 해야 돼, 돈이 없어.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국채를 발행하고 지방채를 발행하고 이렇게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거죠. 자, 보증은 국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신뢰도 혹은 리스크가 적은 편인데 그에 반해서 예금보다는 대체적으로 항상 금리가 높은 편이죠. 이자가 높은 편이야. 자, 그게 채권에 대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자는 얘기예요. 선생님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자는 얘기야. 두 가지 측면에서 앞으로 접근할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이렇게 배운 굉장히 수준 낮은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개념 위주의 내용들이 실제 수능, 특히 비문학에서 활용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대단히 많아. 2년 전에 브레튼 우드 체제, 통화 정책 관련된 화폐와 관련된 내용도 한번 수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또 나오더라고. 비문학에 제일 어려운 문제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011년도 오래되긴 했는데 논란의 문제가 됐었습니다. 제일 어려운 문제였고 그리고 최근에도 2023년 올해 수특 독서라는 과목이 있죠. 독서 2학년 가면 배웁니다. 독서에서도 대단히 개념이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자, 이런 게 이제 시험 측면에서 우리가 좀 더 깊이 파고들어야 될 이유가 되기도 하겠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뉴스 볼 때 궁극적으로는 좀 이해가 가야 되잖아. 무슨 얘기하든지 이게 왜 중요한지. 가령 뭐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다. 그래서 뭐가 문제인데, 왜 문제인데 이런 거 흔히 뉴스에 나오고 하는데 우리가 뭐 스포츠나 이런 얘기는 쉽게 알아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하죠. 그죠? 사실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물론 스포츠도 중요하지만 스트레스도 풀고 해야 되니까, 그지? 실제 내 생활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이런 금융 문제 여러분들이 놓치고 가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런 것까지 적용할 수 있는 적응력을 키우고자 한다. 그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디로 들어가냐? 채권 문제 나왔던 거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자,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학습했던 내용 가지고 이해가 되나 한번 봅시다. 자, 문제였고요. 좀 더 확대해야겠네. 자, 본문만 봅시다. 문제풀이는 안 할 거예요. 문제풀이는 안 할 거고 여러분들한테 오프라인에서는 이거를
나눠줄 겁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읽어오고 그 자리에서 읽고 이해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온라인, 오프라인 같이 병행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는 필요한 것만 영상은 보고 온라인 경우는 이거 갖고 쭉 계속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2011년에 나왔던 수능 채권 문제인데요. 한번 볼게요. 채권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 국채나 회사채, 주체에 따라서 종류가 다양하다. 채권의 액면 금액, 액면 이자율, 만기일 등의 지급 조건은 채권 발행 시 정해지고 채권 소유자는 매입 후에 정기적으로 이자를 받고 만기일에는 마지막 이자액과 금액을 지급받는다. 자, 이때 이자액은 감면 액면 이자율에 곱한 것으로 연 단위로 지급된다. 금액에. 그래서 채권은 만기 전에 거래되기도 하는데 채권 가격은 현재 가치 만기 지급으로 결정된다. 자, 채권 투자자는 정기적으로 받게 될 이자액과 액면 금액을 각각 현재 시점에서 평가한 값들의 합계인 채권의 현재 가치에서 채권의 매입 가격을 뺀 순수 크기를 따진다. 채권 보유로 미래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평가할 때 금리를 반영한다. 가령 금리가 10%고 내년에 받게 될 금액이 110이면은 현재 가치는 100. 즉 금리는 현재 가치의 반대 방향으로 영향을 준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의 현재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이에 따라 채권의 가격도 하락하는 결과. 자,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이거 표시하기가 안 되나? 그리기. 형광펜. 오케이. 즉, 요거. 따라서 금리가 상승하면 요게 이해가 가야지 이 문제는 풀려요. 이 문제는 풀립니다. 아래 요 파일은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좀 더 세밀하게 읽어보시고요. 자, 일반적으로 다른 지급 조건이 동일하면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10년채, 20년채 이렇게 가격은 금리 변화에 더 민감하므로 가격의 변동 위험이 크다. 채권은 발행된 이후에는 만기가 점점 짧아지므로 만기일이 다가올수록 채권 가격은 금리 변화에 덜 민감하다. 드륵드륵드륵 한번 읽어보시고요. 지금 오프라인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문제 한번 풀 수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장단컨대 이해가 어려울 거예요. 자, 이거 2011년도에 나와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됐었어요. 이 문제가 학생들 이해하기 어렵기도 했고요. 또 문제에서도 좀 복수정답 이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수능 비문학, 이 경제 문제가 아니에요. 비문학에서 나왔던 겁니다. 자, 역시 같은 비문학 문제입니다. 이거는 올해 수특에서 나왔던 건데 채권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이건 이해하기 더 어려울 거예요. 더 복잡해. 근데 핵심은 하나야. 핵심은 하나. 채권의 특성을 이해했느냐라는 것이죠. 이해했는가. 요즘 킬러 문항 없앤다고 하지만은 이 정도 수준에서는 또 얼마든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건 하나 살펴봤고요. 동영상 하나 보도록 할게요. 동영상. 자, 뉴스입니다. 뉴스. 경기 침체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이제 저번에도 말씀해 주셨듯이 처음에는 물가, 그다음에 금리, 네. 그다음에 이제 경기, 네. 이제 3중고가 1단, 2단, 3단으로 갈 거라고 그러셨는데 올해 들어서 장단기 금리 역전 이것도 우리가 한 몇 번 얘기했었죠. 네. 세 번째 나왔습니다. 네. 경기 침체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 거라고 할 수 있습니까? 네, 저는 거의 경기 침체가
거의 뭐 메이드 된 것 같습니다. 아. 네. 장단기 금리 역전 여러 차례 했으니까 오늘 시간관계상 안 하는데 또 나왔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은 지금 기준금리를 올리죠. 네. 금리를 올리잖아요. 네네. 그러면 채권금리, 시중금리도 뒤따라 올라가는 게 우리는 기본으로 하고 알고 있잖아요. 네네. 네. 근데 이제 전 세계의 시중금리라고 불리는 미국의 10년 만기 네. 국채금리가 3.3까지 가다가 지금 꺾였거든요. 네. 3%도 깨지고 뭐 2.8에서 다시 2.9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네. 이 국채 10년물은 금리는 왜 오르고 왜 떨어지느냐 이거는 진짜 종합예술이에요. 네. 하나의 이유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네. 당연히 기준금리를 올라면은 뭐 10년물 금리도 올려야겠고요. 기대 인플레가 올리면 올리겠고요. 누가 10년물 채권금리를 많이 사주면은 또 금리는 떨어지겠고요. 뭐 여러 가지 논리가 있지만 저는 그래도 하나를 잡자면 경기 침체,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10년물 국채 금리가 떨어진다는 건 일단 경제 성장률이 꺾이고 상당히 경기 침체가 올 것을 반영한다고 보고 있어서 저는 요번에 세 번째 금리 역전 장단기 나오면서 일단은 경기 침체는 가야 된다. 라고는 일단 그 신호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는데요. 자, 여기서 지금 얘기한 장단기 금리 역전이란 말이 이제 작년부터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경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시그널, 사인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 경기 침체가 나타나는 조짐이다. 왜? 역사적으로 그러했던 상황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거의 한 7, 80%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면. 근데 이때 금리란 게 뭐냐면은 채권 금리 얘기하는 거예요. 국채. 대부분 채권 금리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은 기사는 좀 이따 보도록 하고 다시 좀 판서를 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서를. 네. 아까 우리가 봤던 아니다. 자, 판서 말고요. 자, 그래. 자, 잠깐 끊었다가 하겠습니다. 익숙하지가 않아 오랜만에 하니까.